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에서 살아본 부자들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 체류를 시도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며 남긴 공통된 고백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이 좋다라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이며 부자들의 생활 방식과 직결되는 깊은 문제를 담고 있다. 바로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누리던 삶의 질을 절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부유층의 허영이나 과장된 특권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한국의 특정 구조가 부자들의 삶을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부유층은 이 완성된 시스템을 떠난 순간 본인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평과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현상은 단순한 생활 스타일 차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특정 계층에게 제공하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우위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한국의 고급 의료 시스템을 해외에서는 절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병원 접근성이 극대화되고 진료 속도가 빨라지고 예약 대기가 짧아지고 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부자든 일반 시민이든 고급 의료 장비가 밀집된 서울의 병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검사와 시술이 빠르게 이어지며 다음날 바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의료의 민주화는 부자에게는 더 치명적인 이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부자라고 해도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고 MRI 한 번 찍는데 예약이 몇 주 걸리며 명의에게 접근하려면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과정을 겪으며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외 의료 시스템에서는 속수무책임을 절감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학적 대응이 거의 즉각적이어서 부자들은 이 구조를 떠나는 순간 자신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은 매우 현실적이고 부자의 삶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 이유는 압도적 안전성입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고급 주거지와 대중 주거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치안을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부자 아파트 단지는 기본적으로 보안 시스템이 완벽에 가깝고 CCTV와 관리 인력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의 고급 주거지라고 해서 한국만큼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고급 주택가는 넓지만 총기 위험과 빈번한 강도 사건이 있고 유럽의 부촌도 절도나 차량 침입이 흔합니다. 한국에서 부자가 느끼는 완전한 안정감은 해외에서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부자일수록 개인 경호보안 서비스국가의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고 주거지를 고르면서도 개인 범죄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부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안전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며 도시 구조 자체가 범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을 떠나본 부자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초현실적 현실입니다. 또한 부유층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핵심적 요인은 삶의 편리성입니다. 한국의 편리성은 일반 대중에게도 압도적이지만 부자에게는 그 체감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부자들은 시간으로 돈을 벌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전반의 효율성은 경제적 성과와 거의 직결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직관리, 생활 서비스, 병원 예약, 관공서 업무, 운송수단, 일상 문제 해결 등이 한국보다 최소 몇 배 더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부자들은 해외에서 작은 일도 오래 기다려야 하고 서비스 품질의 불완전함에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관리 서비스가 해외에서는 직접 방문 서류, 재출제 방문 등의 과정을 요구하고 부자일수록 필요한 고급 서비스일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더 들어갑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비효율 속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느끼고 결국 한국에서 사는 것이 곧 최고의 가성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의 고급 서비스 품질도 부자들이 해외 생활을 단념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의 호텔 서비스, 아파트 관리, 홈클리닝, 운전대행, 고급 식당 예약 시스템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빠르고 정밀하며 오류율이 낮고 불만 상황을 즉시 해결합니다.
부자에게 서비스 품질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도 느리고 불친절한 경우가 많고 실수에 대한 대응 속도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부자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빠르게 체감하며 한국의 서비스 품질이 사실상 세계 최상위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오랜 시간 축적한 문화적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는 부자와 일반인이 동일한 고급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고급 지하철 시스템, 수준 높은 공원과 산책로, 병원 시설, 통신망, 교육 인프라, 편의점, 배달 서비스, 치안 등 모든 요소가 특정 계층 전용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는 신분 자체에서 비롯되는 혜택을 누립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계층 간 인프라의 질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으며 부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 차이는 부자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대적 안정감을 절대적으로 높여주며 한국을 떠나는 순간 이 안정감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 한국에서 살던 부자들이 해외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효율정확성, 안전속도, 고급 의료, 고급 서비스, 생활비용, 최적화 디지털 행정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부자 친화국가 모델을 이미 완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떠난 순간 부자는 단순히 불편한 삶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 줄어들고 안전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불안전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돈의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부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부유층은 돈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누리던 편리함을 돈으로도 사지 못한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부자들은 충격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도 한국만큼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니. 이 문장은 2부의 출발점이다. 먼저 부자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분야는 바로 고급 의료 접근성의 붕괴이다. 한국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프리미엄 검진센터, 대학병원 전문센터, 유명 교수진과의 예약 등을 매우 빠르게 이용한다. 부자에게 병원은 단순한 의료 공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시간을 예측하고 관리해야 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특정 증상이 생기면 하루 이틀 안에 MRI, CT, 혈액, 검사, 내시경 등을 모두 끝내고 실제 치료 단계까지 순식간에 도달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부자라도 이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고급 검진을 받으려면 예약까지 수주가 걸리고 진단 후 추가 검사까지 또 수주가 걸리며 시술 날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부자들은 한국에서는 병원 접근 속도가 생명의 보험이었고 이 속도가 해외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체감한다. 이 의료 시스템 격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빼앗기는 경험으로 다가온다. 두 번째로 부자들은 생활 안정감의 절대적 차이에서 큰 충격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고급 아파트 단지 자체가 하나의 치안 시스템이자 보안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건물 동단위 출입관리, 주차장 번호 인식, 경비 인력 분배, CCTV 집중관리, 24시간 보안센터 등의 체계는 부자에게 압도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해외의 부촌도 경비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그 체계가 한국만큼 통합되어 있지 않고 외부 범죄 위험이 훨씬 높다. 부자는 한국의 안전을 내 돈과 무관한 국가가 만들어준 최고의 자산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돈을 아무리 써도 한국만큼 안전한 환경은 쉽게 만들 수 없다. 이 차이는 부자들의 생활 리듬 전체를 뒤흔들며 가족과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국의 체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깨닫게 만든다. 세 번째로 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요소는 생활 편리성의 극단적 차이이다. 부자는 시간이 곧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주는 시스템에 민감하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다. 부자는 해외에서 일상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시간을 빼앗긴다. 청소, 세탁, 정비, 관리, 예약, 배달, 통신, 금융, 이사, 집수리 등 한국에서는 몇 분이면 되는 일이 해외에선 하루 혹은 며칠씩 걸린다.
특히 한국의 가사관리 서비스는 속도와 정확성이 압도적이라 부자들의 생활 효율을 극대화해주지만 해외에서는 이 서비스들이 비싸고 느리고 불안정하여 부자는 결국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크게 늘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자들은 깨닫는다. 한국이 자신에게 제공해준 편리함의 실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활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네 번째로 부자가 해외를 견디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절대적 차이이다. 한국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행정 처리는 더 빨라지고 금융 시스템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온라인 기반 혜택도 더 넓어진다. 해외에서는 부자라도 디지털 사각지대에 들어갈 때가 많다. 공공기관은 서류 중심이고 민원 처리는 느리며 금융행정 시스템은 오류가 작고 전자화가 덜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로 집문제 관리비 세금 운송 진료 예약을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통합 시스템이 부재하다. 부자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가벼운 행정 부담을 누렸는지 뒤늦게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다섯 번째는 부자들이 가장 의외로 꼽는 요소인 고급 서비스 품질의 절대 격차이다. 한국의 미용 피부 관리 헬스케어 호텔 쇼핑 고급 식당 컨시어지 서비스는 가격 대비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서비스의 정밀도가 매우 높으며 고객 대응 속도도 압도적이다. 해외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도 높지만 그 속도와 정확성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 해외 럭셔리 서비스는 느긋한 품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바쁜 부자들의 생활과 맞지 않는다. 한국 서비스가 제공하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 체계는 해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수준이다. 부자들은 이 차이를 겪으며 말한다. 한국은 부자가 부자답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과시적 소비가 아니라 합리적 품질에 대한 평가이다. 여섯 번째로 부자를 묶어두는 요소는 고급 인프라의 공평한 접근성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일반 시민과 부자가 같은 인프라를 사용해도 고급 품질이 유지되는 나라이다. 대중교통은 부자든 일반인이든 동일한 품질을 누리고 병원, 약국, 공공시설, 배달, 편의점도 모두 같은 수준의 퀄리티를 제공한다. 이 구조는 부자에게 매우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왜냐하면 해외 부초는 보통 인프라가 격리되어 있고 외부 지역과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도시 전체가 평준화된 고급성을 갖추고 있어 부자가 어디를 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 평준화된 고급성은 부자가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로 부자들이 해외에서 좌절하는 부분은 세금 대비 성능의 차이이다. 한국은 세금이 낮은 편에 속하며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품질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반면 해외는 세금이 높지만 공공서비스의 체감 품질이 낮고 속도가 느려 부자일수록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 부자는 자신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국가를 선호하며 이 점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차이를 직접 체험한 부자는 다시 말한다. 한국만큼 낸 돈에 비해 얻는 서비스가 큰 나라는 없다. 여덟 번째로 부자가 한국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아이 교육 환경의 압도적 우위이다. 한국은 사교육 학교 학군 학습 기반 인프라 학습 카페 도서관 온라인 강의까지 교육 인프라가 도시 전역에 균일하게 깔려 있다. 부자들은 이 인프라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본값으로 누린다. 해외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지역 격차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부모의 재력인 메꿔주지에 크게 의존한다. 부자는 이쯤에서 깨닫는다. 한국은 부자에게도 부자의 자녀에게도 비교 불가의 교육 효율을 제공하는 국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고급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망가지는 경험 때문이다. 한국의 부자들은 해외로 가면 시간이 줄고 이동이 불편해지고 안전이 떨어지고 의료가 느려지고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고 행정이 복잡해지고 생활이 무거워진다. 이 변화는 그들의 돈과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부자들은 결국 결론을 내린다. 한국만큼 효율적이고 고급스러운 삶을 제공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부자들이 해외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충격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속도 차이이다. 한국에서는 집이 수도가 새거나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전등이 나가거나
택배가 잘못 왔거나 관리비 문의가 생기거나 정기 점검이 필요하더라도 전화를 걸거나 앱을 누르는 순간 즉시 해결 절차가 시작된다. 부자는 이런 체계가 너무 자연스러워져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사소한 문제 하나가 며칠씩 이어지는 스트레스가 된다. 수리기사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고 예약도 자주 밀리고 고장이 난 상태를 그대로 안고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부자는 이때 처음으로 깨닫는다. 한국에서는 돈이 많아서 삶이 편했던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부자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결정적 순간은 가족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다. 한국에서는 건강검진 예약이 빠르고 검사 장비는 최고급이며 대형 병원 접근성도 압도적이다. 부자는 한국에서 작은 증상만 나타나도 며칠 안에 정밀 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계획까지 바로 세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속도가 완전히 붕괴된다. 예약이 수주 단위로 밀리며 의사와의 소통도 제한적이고 검사 후 다시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약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자녀에게 작은 사고나 급작스러운 질환이 생길 경우 부자는 해외 의료체계의 느림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이때 가장 강하게 절망한다. 한국이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하루 만에 끝냈을 것이다. 이 순간이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계기이다. 세 번째로 부자들이 해외에서 겪는 힘든 순간은 서비스 일관성의 붕괴이다. 한국에서는 고급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품질은 올라가고 실수는 줄어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비싼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서비스 품질이 들쭉날쭉하고 직원마다 태도가 다르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나 처리 속도도 매우 느리다. 부자는 한국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않았던 품질의 불확실성을 매일 마주하게 된다. 이 불확실성이 쌓일수록 부자는 한국이 평범한 서비스에서도 세계적인 정밀도를 가진 나라였음을 다시 깨닫는다. 부자는 이때 깊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말한다. 한국에서는 작은 서비스도 완벽했는데 해외에서는 큰 서비스조차 믿을 수 없다. 네 번째 결정적 순간은 아이 교육에서의 격차이다. 한국은 사교육, 독서실 학습 환경, 온라인 플랫폼, 학군 접근성 등 부자 가정이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가 매우 풍부하다. 해외에서는 사립학교나 개인 교사를 고용하더라도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촘촘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 특히 부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수준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재력으로도 재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성적이 안 나오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의 학습 리듬이 완전히 깨지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부자는 우울해진 아이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교육 인프라가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이었는지 뒤늦게 깨닫는다. 다섯 번째 순간은 사회적 위험 관리 능력의 차이이다. 한국에서는 범죄 소음 주거 분쟁 행정 문제 등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국가 대응이 빠르고 일관적이다. 부자는 한국에서 안전을 기본값으로 느끼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지나칠 때 위험, 경찰의 느린 대응, 보안의 허술함을 매우 크게 체감한다. 해외에서는 부자일수록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비싼 보안 서비스나 경호원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가 시스템과 주거 인프라 자체가 안전을 보장한다. 부자는 이 극단적인 차이를 겪으며 말한다. 한국에서는 안전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누린 것이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